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서양 철학은 고대 그리스의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밀레토스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밀레토스에는 3명의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탈레스와 탈레스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아낙시만드로스,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아낙시메네스입니다. 이들을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는데요.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아낙시메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밀레토스 학파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은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 사람 모두 각기 다른 대답을 내어놓았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탈레스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동물과 식물이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시 이집트에 널리 퍼져 있던 물을 숭배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탈레스가 최초로 환원주의적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단순한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선 탈레스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의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만물을 이루는 물질로는 흙, 불, 물, 공기가 있는데, 흙은 차갑고 건조하고 물은 차갑고 습하며 불은 뜨겁고 건조하고 공기는 뜨겁고 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을 물이라고 하면 물은 차갑고 습하므로 뜨겁거나 건조한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건조하거나 습한 것과 같은 어떠한 특정한 성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아페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만물의 근원을 아페이론이라고 해야 흙, 물, 불, 공기와 같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건조하거나 습한 것이 모두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아낙시만드로스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런데 아낙시메네스는 두 사람의 생각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탈레스처럼 만물을 물이라는 구체적인 물질로 보는 것도 문제고, 아낙시만드로스처럼 만물을 아페이론과 같이 추상적인 물질로 보는 것도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충안을 내어놓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물은 공기라는 겁니다. 이때 공기는 구체적인 물질로서의 공기가 아니라 우주의 생명을 불어넣는 어두운 안개를 말하는 건데요. 즉, 이때 공기는 구체적인 물질도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런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불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고, 하고 불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죠. 그는 약하게 불면 공기가 희박해져서 따뜻해지고, 세게 불면 공기가 응축이 되면서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공기가 계속해서 희박해지면 점점 뜨거워져서 연기가 되고 불이 되며, 공기가 계속해서 응축되면 점점 차가워지면서 구름, 물, 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낙시메네스의 주장은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의 주장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근원으로부터 어떻게 만물이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성의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성의 프로세스를 희박화와 응축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밀레토스 학파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6세기 경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탈레스는 평평한 지구가 물 위에 떠 있다고 보았고, 아낙시만드로스는 원통형 지구가 공간 속에 그냥 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낙시메네스는 평평한 지구가 공기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구가 공기 중에 둘러싸여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300년이 지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구형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바다에서 배가 들어올 때 돛대부터 보이다가 차츰 배의 몸통이 보인다든지, 월식 때 달에 비치는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든지, 북극성의 고도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지구가 구형이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죠. 그런데 21세기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평평학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2%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들은 모두 나사에서 조작한 것이며, 지구는 사실 직경 4만 킬로미터의 원판이라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남극이 있고 바깥쪽에 북극이 있으며, 태양과 달은 원판 위를 돌고 있고,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원판을 덮고 있는 뚜껑이라는 겁니다. 지구는 마치 영화 트루먼쇼에서 나오는 세트장과 같다는 겁니다. 크기만 더 클 뿐이죠. 정리합시다. 서양 철학사에서 아낙시메네스는 그다지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만물을 물이라고 주장한 고대 철학자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낙시메네스의 주장에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아낙시메네스는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조금 예쁘게 포장하면 이들의 설명 사이에는 헤겔의 변증법과 같은 정반합의 관계가 있습니다. 만물을 물이라는 구체적인 물질이라는 주장을 정립이라고 하고, 만물을 아페이론이라는 추상적인 물질이라는 주장을 반정립이라고 하면, 이 둘을 종합한 아낙시메네스의 공기가 바로 종합이라는 겁니다. 둘째, 아낙시메네스는 존재가 아닌 생성에 관심을 가졌다는 건데요.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로부터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아낙시만드로스의 해법은 희박화와 응축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법은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낙시메네스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은 아니지만, 서양 철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년 후의 사람들도 아낙시메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천년 후의 사람들은 21세기의 지구평평학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요? 아마 어처구니가 없다는 평가를 내릴 겁니다. 그런데 단지 지구평평설에 대해서만 그런 평가를 내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믿음들 중에 그와 비슷한 평가를 받을 만한 것들은 없을까요? 글쎄요, 없다고 장담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